정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과 서양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서양으로 눈길을 돌렸던 동양의 왕은요, 표트르 왕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러시아 남쪽에 자리 잡은 표트르의 강력한 적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도요, 서양의 모습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표트르가 러시아 차르가 되기 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은 엄청 영토가 넓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까지 뻗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는요, 독일 왕국의 한 주였어요. 신성 로마 황제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요, 이슬람 교도였는데 그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술탄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같은 튼튼한 성도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예니체리라고 불리는 그 직속의 근위대가요, 늘 술탄을 경호했어요. 그래서 술탄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표트르가 러시아의 차르가 된 그 다음 해에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서양의 일부를 자신들의 영토로 집어넣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25,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독일 왕국 오스트리아 주위에 수도인 빈을 향해서 나갔어요. 신성 로마 황제는 바로 그 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빈을 점령한다는 것은요, 서양 세계의 심정부를 공격하는 셈이었어요. 빈 사람들은 공포스러웠어요.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요, 성벽 밖의 집들을 모조리 허물어뜨렸어요. 그리고 신성 로마 황제는 식구들을 데리고 그 도시를 몰래 빠져나갔어요. 오스만 투르크 군대는 무시무시했어요. 그 행렬이 나타났던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군대는 빈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군대의 총사령관이면서 비지어였던 카라 무스타파는요, 그 휘황찬란한 비단, 아름다운 양탄자로 그의 막사를 장식하고 그 주변에는요, 꽃으로 장식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이 성벽 아래로 땅굴까지 파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2명의 빵장수들이 있었는데요. 그날 팔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이 그 빵가게 아래에 땅굴을 파고 들어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서 독일 병사들에게 적이다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빵가게 바닥에 돌을 드러내고 들어가서 고함을 지르고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던 그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은요, 황급히 달아났다고 해요. 두 명의 빵 장수는 그날 자기들이 세운 공로를 기념해서 새로운 종의 빵을 만들었는데 바로 크루아상이에요. 이 크루아상은요, 오스만 투르크 군의 깃발에 그려진 그 초승달 모양인 롤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그 크루아상이 바로 이 전쟁에서 시작된 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은요, 계속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에 적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들어올지 몰라서 늘상 시민들은 마음 졸여 있었어요. 프랑스와 폴란드와 독일의 군대가 서서히 모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군대들이 마침내 빈에 도착을 하고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네, 누가 이겼을까요? 유럽의 팔팔한 병사들은요, 움직임이 굼뜨고 흐트러져 있는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를 아주 간단하게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빈 공격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은 그렇게 대군을 동원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제국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독일군에게 쫓겨서 동쪽으로, 그때는 신생국이었던 헝가리의 바깥까지 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서쪽의 일대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25년 후에는요, 새로운 술탄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아흐메트 3세예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흐메트 3세도요,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부러워했어요. 특히 네덜란드의 튤립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튤립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예요. 중앙아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의 발원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스만 투르크의 왕실의 상징이 바로 야생 튤립이에요. 중앙아시아의 벌판에서 만난 야생 튤립을 보고 홀딱 반했던 그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이요, 그 꽃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원예가들이
네덜란드의 원예가들이 그들만의 비법으로 가꾸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꽃 중 하나가 네덜란드의 튤립이에요. 이 아흐메트라는 술탄은 그 네덜란드의 튤립을 들여왔어요. 4월이 되면은 튤립이 피고 아흐메트는 날마다 꽃밭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답니다. 튤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흐메트 3세는 튤립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가 황제의 자리에 앉았던 시기를 튤립 시기라고 불러요. 10년 동안 튤립 왕과 그의 수상 이브라함 파샤는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궁정을 서양의 궁정처럼 꾸몄어요. 그 새로운 궁전을 지어서 사다바트란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행복의 전당이라는 의미예요. 파샤는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 대사들을 보내서 유럽의 예술과 과학을 더 배워오게 했어요. 대사들이 유럽에서 갖고 온 것들 중에는요, 인쇄기도 있었고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이 인쇄기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과 과학책을 출판하고 서양 여러 나라의 군사 전술을 한데 모은 책들도 펴낼 수가 있었어요. 아흐메트의 직속 근위대는요, 서양식으로 변해버린 이 궁정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죽은 지 5년 후에요. 아흐메트 3세와 파샤, 그리고 너무나 사치스러운 궁정을 더 이상은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일으켜서 궁정을 태워버리고 술탄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아흐메트의 조카를 대신 왕좌에 앉혔어요. 그가 바로 마흐무드 1세예요. 마흐무드 1세는요, 황제가 되자마자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나라가 서양식으로 변해갈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살림은 대신에 그전보다 나아진 게 1도 없었던 거예요. 불과 몇 년의 세월 만에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고 몬테네그로, 이런 우리가 발칸반도의 나라들이라고 불리는 이 영토들이 하나씩 차례로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터키라고 불리는 그 나라는요, 한때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모든 영화를 다 잃고 남은 마지막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